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운전 자세를 맞출 수가 있는지 이 두 편에 나뉘어서 운전대를 돌리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연합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특급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운전 자세를 안전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페달 작동할 때의 정교함이나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페달을 놓치거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성에서 미연에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신발이 해주게 됩니다. 각 신발 회사들에서 나오는 드라이빙 슈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서는 제가 이미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운전할 때 애용하면서 신는 신발들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종종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신고 있는 신발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가 애용하고 있는 드라이빙 슈즈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신는 신발을 구매를 할 때 고려를 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네, 일단 신발도 예뻐야 되니까 디자인인데 사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닥의 형상인 것 같아요. 바닥의 형상이 너무 막 입체적이거나 복잡한 형태를 띠지 않을 것. 실제로 제가 레이싱 할 때 신는 레이싱 슈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이 그냥 평면 형태에 가깝고 약간 타이어 트레드 패턴 같은 그런 어떤 그루브를 살짝 넣어놓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접지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무게입니다. 발목만으로 이렇게 경쾌하게 움직일 때 이 신발의 무게가 약간 관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무게, 일정 이하의 무게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차체 평가할 때로 비슷하지만 이 비틀림 강성이라고 하죠. 이 비틀림 강성이 너무 강해도 안 좋고요. 그리고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라면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겠지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워커나 이런 작업용 부츠 같이 아주 단단한 신발들은 오히려 이 발의 감각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의 그런 어떤 감각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발목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네. 하이탑이더라도 발목이 움직일 때 뭔가 어떤 구조체가 이 뒤쪽에 있는 이 컬러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건드려지지 않을 것.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제일 먼저 준비한 신발은 바로 컨버스입니다. 네, 이 컨버스는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 아마 가장 많이 신고 나온 그 신발 브랜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단 컨버스가 운전할 때 적합한 이유는 이 아웃솔 바닥 부분이 굉장히 좀 평탄한 디자인들을 보통 가지고 있고요. 또 고무로 되어 있는 재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페달이랑 맞닿았을 때 굉장히 좋은 그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굽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안에 숨어져 있는 굽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 발바닥과 페달이 만날 때의 그 각도와 누르는 힘에 대한 어떤 그 반발력의 느낌을 아주 솔직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신발이 컨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10만 원을 밑돌았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컨버스가 그렇듯이 크게 부담 없이 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의 가격대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하이탑 스타일로 올라오는 이런 모델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좀 짧게 단화 형태로 나오고 있는 스니커즈 같은 경우가 운전할 때의 발목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지 보통 겨울철에는 약간 좀 외부 기온 때문에 이렇게 하이탑 컨버스를 주로 애용하면서 착용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묵직하면 묵직할수록 실제로 이 페달 간의 전환을 할 때 발목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둔해지고요. 그리고 또 신발 자체에 관성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발의 무게는 가벼울수록 운전할 때 편리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보다 살짝 더 높은 가격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친구는요,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오니츠카 타이거에서 나오는 모델이고, 제 과거 영상 보면은 이 그 멕시코 66이라고 하는 신발이라든지 또 다른 오니츠카 제품들을 신고 찍은 적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수동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러니까 클러치 페달이 있는 차를 운전할 때는 이상하게 저는 이 신발에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아래쪽은 굉장히 좀 평탄한 러버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네,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볼기들이 은근히 그 페달의 이빨이랑 굉장히 좀 잘 걸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신발을 신고 제가 페달 조작을 할 때에는 거의 그 뭔가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느껴지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무게감도 좋고 그립도 좋고 유연성도 굉장히 좋고 발목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멕시코 66 제품들이 여기 뒤축에도 이쪽이 이렇게 하얀색 스웨이드나 밝은 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드라이빙용으로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 뒤꿈치가 이렇게 좀 많이 닿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오염이 좀 까맣게 빨리 올라온다라는 거, 네, 이게 사실 이 66 시리즈를 신을 때 보면 조금 단점 아닌 단점, 네,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요거는 아마 매장 가격대가 한 10만 원대 정도 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뭐 오니츠카들이 그렇지만 뭐 10만 원 전후에서 뭐 20만 원 사이 그 정도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이 브랜드에서 산 신발만 한 6켤레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애정하는 또 하나의 드라이빙 슈즈고 아마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랩타임을 낼 때는 언제나 이 신발. 이 신발은 약간 좀 독특한 계기로 아무튼 사게 됐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서울 모터쇼 라이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세라티 굿즈 판매하는 데 갔다가 사게 된 신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더스트백도 뭐 이렇게 마세라티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네, 마세라티에서 나오는 컨버스입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첫 번째 컨버스랑 거의 비슷한 하이탑 형태의 컨버스예요. 근데 이제 이 신발에 끌렸던 거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수제작 컨버스다. 네, 핸드메이드 인 이틀리라고 안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시면 그 마세라티의 측면 팬더에 들어가는, 네, 요 세 개의 그 아울렛 있잖아요. 공기가 이제 빠져나오는 방열구, 네, 요거를 옆에 특징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삼지창 로고가 하이탑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 또 뒤쪽에도 마세라티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쪽에 이 지퍼 쪽에 있는 이 부분에도 마세라티 로고가 음각 처리로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홈쇼핑 같은데? 자, 마찬가지로 바닥은 굉장히 심플해요. 거의 평면 형태이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사선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이 좋은 게 비가 오는 날 페달링을 할 때에도 굉장히 좀 발이 착 붙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신발 무게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컨버스보다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사실 이 신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던 마지막 이유가 한번 들어보고 이 무게감에 놀라가지고 구매 결정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가격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마세라티에서 현재 판매하는 가격이 아마 30만 원대 정도 갈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이걸 득템을 했는데 정상 판매가는 약간 좀 나가는. 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실물로 이 신발의 디테일을 보고 나면은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여기도 있다. 네. 여기 위쪽에 이 텅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혓바닥 부분 위쪽에 보면 마세라티 그 앞쪽에 로고 그릴 있죠. 그릴의 외곽선을 이렇게 심볼화 해가지고 형성화해놓은 이런 부분들까지, 네, 신발 디테일이 진짜 너무 좋아요. 겨울보다는 이제 다가올 봄이나 봄부터 가을까지 신기 굉장히 좀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마세라티 광고인 줄 알겠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신발은, 네, 뭐 드라이빙 슈즈의 대명사죠. 토즈입니다. 토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페라리랑 협업한 토즈 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많이 신었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신발입니다. 아주 뭐 완전한 새 제품은 아니고요. 당근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구매한 지가 좀 꽤 돼서
한 60만 원대, 뭐 70만 원 사이 정도. 근데 뭐 아울렛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은 한 30-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가끔 좋은 모델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 신발 자체는 전체가 다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한 편이에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신발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이 가장 낭낭한, 이 강성이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신발입니다. 그런데도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안창 부분에는 약간의 구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걔가 모든 이 신발의 강성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차들이 세단 같은 형태라고 한다면 얘는 컨버터블 같은 차체예요. 아래쪽에서만 힘을 받고 위쪽에서는 뭔가 어떤 구조적인 강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체는 없이 그냥 가죽이나 이런 스웨이드가 덮여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위쪽은 외부 쪽으로 가죽이 되어 있고 뭐 내부는 전체 다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페라리 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카본 느낌으로 해가지고 앞쪽에 이런 버클 장식이 하나 달려있는 이러한 디자인입니다. 포즈의 드라이빙 슈즈도 제가 애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닥면에 이 돌기들 있잖아요. 그 조약돌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 고무 돌기들이 튀어나와 있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깔끔하게 가죽으로 바닥을 마감해 놓고 추가적인 어떤 그 긁어내는 그립을 이 돌기들을 이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신발에는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 뒤축 쪽으로 이 돌기가 뒤꿈치까지 그대로 연결이 돼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전 자세로 보게 되면 계속 차 카페트 위에 이런 식으로 맞닿아지는 발의 각도를 만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랫부분의 접지면 외에 이 뒤축의 접지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과 실제 페달과 닿는 발바닥 아래쪽의 이 앞쪽 부분의 이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신발 무게는 기본적으로 거의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해요. 그런데 진짜 이 신발은 드라이빙 슈즈의 목적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걸어 다닐 때 일상용 신발로 신는다 라고 하시면은 금방 좀 닳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신고 나가기는 신고 나가는데 워낙 이 소재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만 마찰이 생기면은 금방 이제 사용한 흔적이 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신발도 저는 아마 이 오니츠카 다음으로 운전하러 나갈 때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신게 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대별로 몇 가지 제가 이제 애용하는 브랜드와 자주 신는 신발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면 위험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는 계시죠? 언제나 우리가 이 뒤축을 견고하게 바닥에 견착을 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힘을 주고 또 페달 사이를 이건 왼발이네. 자, 왼발 브레이크 말고 오른발로. 자, 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가속,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페달을 왔다 갔다 해주기 위해서는 이 뒤축이 피벗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축이 고정이 안정적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이힐은 이 뒤쪽이 굉장히 그 면이 아니라 점 형태로 땅에 닿는 그러한 접지면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흔들거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정이 되지 않고 비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하이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바닥의 전체 길이, 발 사이즈가 예를 들면 뭐 230이다. 여성분들 230이다 하면 힐을 신게 되면 발을 그만큼 더 요런 형태로 들고 다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앞축부터 뒤축까지의 거리가 230에서 더 짧아지게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이 정리 아시죠? 그렇죠? 자, 올라간 만큼 이 길이가 짧아지게 돼요. 짧아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이 자동차의 페달 설계는 사실상 약간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위치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이 위에 있는 이 공간까지의 이 거리가 여러분들이 발끝으로 겨우 브레이크 페달을 닿을 정도의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힐을 신게 되면
그나마 그 발 사이즈가 더 작아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꿈치를 고정하고 앞꿈치로 이 페달을 닿는 그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겨우 쓰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가끔 여성분들이 아예 뒤꿈치 발을 들고 페달을 밟는 경우들도 봤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발이 그냥 뒤꿈치를 대면 이게 안 닿는 거야. 그러니까 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힐 때문에 길이가 모자라서 이거를 더 억지로 밟으려고 꺾게 되다 보면은 거의 발목을 발레하는 수준으로 그냥 쫙 펴야 되는 그러한 각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될 때 페달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하일이 아닌데도 브레이크 페달이 닿지를 않는다, 내 발은 진짜 너무 작았던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동차 바닥 매트 있잖아요. 자동차 바닥 매트의 위에 말고 아래쪽에다가 한 2cm 정도 되는 스폰지 같은 거를 깔아 놓으시고 그 위로 자동차 플로어 매트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뒤꿈치의 위치가 원래 높이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발가락 끝으로 겨우 닿던 그 페달이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앞부분을 다 쓰면서 페달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건 남성분들이건 발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보다 안정적인 운전 자세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동안의 드라이빙 슈즈를 선택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각 신발 전문 브랜드에서 나오는 전문 운전용 신발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